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평생을 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자산. 혹시 그 돈이 단 한 통의 전화나 무심코 누른 문자 메시지 하나로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매년 수천억 원, 어쩌면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이 금융사기라는 검은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고 있죠. 안타깝게도 이 검은 그림자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 바로 어르신들을,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영상은 단순히 위험을 경고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부모님과 가족,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패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사기꾼들이 어떤 교묘한 수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맞서야 하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면서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위협, 바로 보이스피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마치 당신의 마음을 훔치려는 듯 목소리 하나로 공포와 긴장감을 조성하며 다가오죠. 검찰이나 경찰, 심지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접근하는 고전적인 수법은 여전히 기승을 부립니다.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수사 중입니다. 같은 섬뜩한 말로 어르신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죠. 수학이 넘어 들려오는 위압적인 목소리는 마치 눈앞에 거대한 권력기관이 서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며 주변을 어둡고 혼란스러운 분위기로 만들어 심리적인 압박을 가합니다. 또 다른 악랄한 수법은 바로 자녀 납치나 사고 빙자입니다. 갑작스러운 자녀의 위급 상황을 알리며 당장 돈을 보내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다급하게 몰아붙이죠. 자녀를 향한 애틋한 마음의 판단력이 흐려진 어르신들은 급하게 현금 인출기로 달려가거나 알려주는 계좌로 허둥지둥 이체를 시도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르신들은 자신이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조차 할 겨를이 없으실 거예요. 돈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자녀의 급박한 메시지 패턴 등은 우리가 절대 속지 말아야 할 핵심 신호입니다. 어떤 기관도 전화나 문자로 현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를 지시하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손안의 작은 세상, 스마트폰을 노리는 스미싱과 피싱 앱입니다. 일상적인 문자를 가장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손안의 악마라고 할 수 있죠.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확인하세요. 자녀 돌잔치 초대장입니다. 같은 친숙하고 무해해 보이는 메시지 뒤에 숨겨진 악성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합니다. 어르신들은 무심코 손가락을 움직여 링크를 누르고 그 순간 개인정보가 빠르게 유출되거나 악성 앱이 설치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마치 자물쇠가 풀리고 중요한 데이터가 물 흐르듯 빠져나가는 것처럼요. 이런 악성 앱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소록, 금융정보는 물론 공인인증서까지 훔쳐갑니다. 심지어 소액 결제 사기로 이어져 나도 모르는 사이에 통신요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택배 조회, 청첩장, 건강검진 등 익숙한 문구와 아이콘에 현혹되어 무심코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스마트폰 화면은 갑자기 어두워지거나 경고등이 번쩍이는 효과처럼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죠. 이런 문자는 의심하세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실제 사기 문자 유형 예시 화면을 보면 얼마나 교묘하게 위장하는지 깜짝 놀라실 겁니다. 낯선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는 절대 누르지 마시고 반드시 삭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음속의 기대감을 파고드는 황금빛 유혹, 투자 사기에 대해 이야기해볼 차례입니다. 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 같은 달콤한 말로 어르신들의 노후 자금을 노리는 사기 수법이죠. 비상장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 잘 알지 못하는 신기술을 빙자하며 화려한 그래프와 돈다발이 쏟아지는 듯한 환상적인 투자 설명회나 온라인 채팅방으로 유인합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하여 실제로 약간의 수익을 돌려주며 신뢰를 쌓고 마치 친절한 조언자인 것처럼 가장하며 어르신에게 다가가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기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로 해주십시오 같은 말로 은밀함과 특별함을 강조하며 더 큰 투자를 유도하죠. 어르신들은 처음에는 소액 수익에 기뻐하며 희망에 부풀지만 점차 투자액을 늘리면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라고 망설이는 표정은 투자 사기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단면이죠. 그들은 어르신들의 외로움이나 경제적 불안감을 파고들어 마치 가족처럼 다정하게 속삭이며 모든 것을 걸게 만듭니다. 하지만 결국 그 달콤한 유혹의 끝은 텅 빈 통장과 절망감으로 이어지게 되죠. 너무 쉽게 벌리는 돈은 없습니다. 라는 경고를 항상 마음에 새기시고 투자 전에 반드시 신중하게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사기꾼들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 교묘하게 접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이길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차로 이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사기꾼들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지만 우리에게는 그들을 이겨낼 지혜와 용기가 분명히 존재하죠. 앞서 말씀드린 황금빛 유혹, 투자 사기처럼 달콤한 미끼가 있는가 하면 가장 아프고 충격적인 방식으로 다가오는 그림자도 있습니다. 바로 효도 사기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관계,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찢어놓는 수법인데요. 사랑과 책임감, 그리고 자식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악용하는 이 사기는 정말 비열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느 날 자녀나 친척을 가장한 누군가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연락해 올 때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엄마, 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지금 전화하기 어려워서 문자로 보내요. 이 계좌로 좀 보내주세요. 혹은 아빠, 이번에 좋은 투자 기회가 생겼는데 당장 돈이 좀 부족해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이런 메시지를 받는 순간 부모님들은 혹시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혹은 자녀의 앞길을 막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다정한 목소리로 시작했던 통화는 점차 요구하는 금액이 커지면서 부모님의 얼굴에 깊은 근심을 들이우기도 하죠. 자녀의 부탁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들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그 순수한 사랑을 노리는 것이 효도 사기의 핵심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부모님의 재산을 편취하려는 시도는 단순히 돈을 잃는 것을 넘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자녀와의 다정한 통화로 시작된 일상이 점차 큰 금액을 요구하는 통화로 변질될 때 부모님은 내 아들이, 내 딸이 정말 이런 말을 할 리가 없는데 하고 의심하면서도 혹시 진짜 자녀에게 급한 일이 생겼을까 봐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가장 믿었던 존재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과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다가오죠. 텅 빈 통장과 함께 부모님의 가슴에는 깊은 한숨과 눈물이 고이게 됩니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이라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라는 원칙입니다. 자녀나 친척에게서 돈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문자로 답장하거나 알려준 번호로 전화하지 마시고 반드시 본래 알고 있던 연락처로 직접 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보이스피싱의 공포, 스미싱의 교묘함, 투자 사기의 달콤한 유혹, 그리고 효도 사기의 비열함까지 다양한 금융사기 유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사기 수법을 관통하는 공통적인 심리적 전략들이 보이시나요? 사기꾼들은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들어옵니다. 급박한 상황을 만들어 공포심과 불안감을 자극하고 때로는 고수익이라는 환상으로 탐욕을 부추기며 쓸쓸한 마음에 가족처럼 다가가 외로움을 파고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들은 당신의 마음속 가장 취약한 지점을 찾아내어 교묘하게 이용하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전략에 맞설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의심입니다. 너무 좋거나 너무 급한 제안은 일단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봐야 합니다. 둘째, 확인입니다. 어떤 제안이든 반드시 여러 경로를 통해 사실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소통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과 반드시 상의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넷째, 신고입니다.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거나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경찰이나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기꾼들은 당신의 약점을 파고들지만 당신에게는 그들을 이길 지혜와 용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 고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금융사기라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우리 부모님과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지식은 단순히 개인의 자산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를 보호하고 모두가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기는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방은 당신의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부모님께 따뜻한 안부 전화를 걸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지혜를 함께 이야기하며 서로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지식의 미스터리를 파헤치며 여러분의 세상을 더욱 넓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지식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